예, 안녕하십니까. 민생민주 국민전선의 최대중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기정 자유총연합 대표 함께 오늘 있었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백남기 사망사건 관련해서 장기정 대표가 당시에 인터넷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몇 가지 사실들을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유족인 백민주와 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은 2016년 10월에 있었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1심 선고가 개월 전에 있었고 오늘은 항소심에서 2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금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좀 장 대표께서 해주시고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민중총궐기라고 그 좌파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치면서 했던 그 운동이었죠. 뭐 얘는 불법 집회였는데 네. 그때 이제 농민이라는 신분으로 백남기 씨가 그 집회를 하면서 물대포를 맞고 또 뭐 시위 과정에서 경찰들이 뭐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백남기 씨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경찰이 물대포에 의해서 이렇게 다쳤다라고 주장했었고 사망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 그 담당 주치인 백선아 교수는 네. 이거는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다. 이거는 외력에 의해서 누구가 가격했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외력에 의해서 머리를 다친 거지. 이건 물대포에 대해서는 사망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게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글 쓴 거는요. 그때 백선아 교수가 그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럼 주치의라면 자기 환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물대포에서 사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사망한 건지 주치 말고 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선아 교수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거 물대포에서 사망이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이거는 그 당시 유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해서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분명히 나와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연명치료를 만약에 유족 측에 했다면 그렇게 쉽게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비슷한 취지에서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이 백남 유족이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명예훼손 두 가지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하나는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하나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근데 그때 백남기 유족이 저한테 허위사실이라고 한 부분은 뭐였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백남기 유족들이 했던 집회가 몇 가지가 불법 집회가 있었다고 저는 봐서 그렇게 쓴 글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백남기 유족은 저는 허위사실이란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심 판결에서는 제가 유죄 받은 게 사실적시만 유죄를 받았다. 그게 뭐냐? 제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부분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맞다. 그 당시에 뭐 백민주화라는 그 딸이죠. 유족 딸이 뭐 발리도 갔었고, 뭐 했고가 다 내가 주장한 게 맞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패륜이다. 그리고 나 뭐 어디 발리 여행 갔다. 그것까지 다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대한 거는 무죄를 줬지만 사실적시한 거는 맞지만 넌 명예훼손했다라고 저한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당하다. 그래서 항소를 6개월 전에 했는데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선고를 했죠. 1,000만 원을. 네. 오늘 저도 제 동지들하고 함께 장기정 대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참석을 하고 왔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어떤 2심 판결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사실적시에 의한 어떤 명예훼손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인데 말 그대로 어떤 휴가를 갔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것은 그 유족도 다 인정하는 바고 그 다음에 그 휴가를 간 사실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 백남기 유족에 대해서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법상의 명예훼손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보통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이 1,000만 원씩 선고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무려 1년의 어떤 구금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죠. 변희재 대표. 예, 그렇죠. 그리고 우종찬 기자도 묘하게도 이 두 사람은 탄핵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서서 투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우종찬 기자도 몇 개월 동안 명예훼손으로 구금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치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장 대표의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선고도 분명히 객관적 사실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방 의도가 있었다는 법리를 뒤집어 씌워서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저희들은 이 판결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더 질질 끌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5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1심 재판, 2심 재판 내려지기까지 5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건을 더 이상 질질 끌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오늘 장 대표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 정권이 교체되고 정말로 진실과 공정성, 정의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졌을 때 저희들은 분명히 재심 청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바로 잡아놓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건요. 공적인 인물한테는 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백민주와 유족들은 공적인 인물은 사실은 뭐 아니지만 근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그 당시에 백남기 유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족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언론들이 나서서 그것을 보도를 했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신 제한된 어떤 공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점을 인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어떤 보복 거기에 어떤 편승한 정치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지난번에 우리 동지들이 또 우리 중앙지법에 갔다 왔었죠. 예. 박주신이 예. 뭐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사진이 말 그대로 자생 한방병원하고 공군 엑스레이, 세브란스 나중에 엑스레이 이런 어떤 사진들이 같지가 않다. 또 MRI 소견이 기본적으로 20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등등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박주신의 어떤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제가 이건 기소된 것인데 공소시효가 5년인데 5년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작년 하반기 때 저에 대한 전격적인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고 이것도 전례가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역시 저희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기정 대표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어떤 벌금을 선고한 건 역시 정치보복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더 이상 대법원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벌금은 저희 동지들이 십시일반해서 납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백남기가 당시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던 살수차에 의해서 두개골에 그런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의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재심을 통해서 향후 몇 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심을 통해서 바로 잡아놓고 장기정 대표 등등 관련된 여러 처벌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놓을 것이라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